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31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전신 전력을 다해 달리고 있는 선인장입니다. 뭘 달리고 계신가요? 뭐 일과 사랑, 왜 이렇게 달리는 거죠? 연말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연말 원래 그냥 흥청망청 하는 거 아니에요? 흥청망청 일을 해야죠. 안 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근황 토크 먼저 해볼게요. 다 뭐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열심히 살기 위해 프로젝트 100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게 뭐예요? 뭔가 근사해 보인다. 그렇죠. 모르지만 일단 감탄했어요. 근데 딱 이름 듣기에 약간 유산균 프로젝트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니 뭐 다이어트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뭐야, 나는 몸 만들기 이런 거. 약간 학술회 이런 거. 다들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연히 그냥 포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카카오 프로젝트 100 이렇게 있어가지고 100일 동안 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온라인상에서 인증해서 이제 성취를 하는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한 그렇죠.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매일 나는 영어 학습을 하겠어. 이러면 자기가 뭐 영어 학습을 했던 거에 대해서 뭐 사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올리면서 오늘 영어 공부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증금 10,000원? 뭐 이렇게 넣어요. 어머, 돈을 그래서 걸어요? 돈을 건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형식인가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100일 동안 그 이제 프로젝트를 완료를 하면 그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거고, 만약에 이제 못하면 못하는 것만큼 기부를 하는 형식 해서 남는 거는 이제 돌려받는 거고요. 스터디 때 벌금 많이 냈죠. 그런 거 했구나. 보통 이제 뭐 스터디 형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거를 프로젝트를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좀 재밌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끼 집밥 먹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정말 저는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감사하는 뭐 3가지 메일 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 정화를 위해 그런 건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고 프로 백수 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오늘 백수로서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것도 많고 굉장히 생산적인 것도 많고 한번 그냥 심심해서 시작을 해봤거든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100일 동안 그걸 지키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요거 하다 보니까 중간에 30일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러면 너네 100일은 힘들지 30일 동안만 해봐 뭐 이런. 30일도 힘든 사람은 일주일 없나요? 일주일은 그래서 없습니다. 작심삼일 달력 이런 거 나오던데 3일씩만 해라. 그쵸. 그래서 100일짜리도 좀 참여를 하나 했고 30일짜리도 참여를 했는데 30일짜리는 우와. 좀 있으면 이제 끝나요. 네. 100일짜리가 벌써 시즌 3더라고요. 저는 시즌 1, 2일 때는 몰랐거든요. 네, 몰랐는데 아마 시즌 3 요게 12월 중순 되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 프로젝트를 본인이 개설할 수도 있고 이제 참여를 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른 좀 활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선인장님은 30일짜리랑 100일짜리랑 다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우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잖아요. 원래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단한데요.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긴 하겠네요. 네, 맞아요. 저는 원래는 계획 세우면 딱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기로 유명하신 분. 그러니까요. 아니, 놀라고 근데 있어 맨날. 나이 들고 약간 그런 의지가 잘 안 생겨요. 예전에는 뭐 운동한다 그러면 거의 막 하루도 안 빼고 하고, 그러니까 빠지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거를 하기로 하면 끝까지 하는 게 좋아서인가 안 하는 게 싫어서인가, 둘 중에 뭐가 더 커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벽증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건가 더러운 걸 못 견뎌하는 건가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론은? 저는 그 빠지는 걸 싫어하는 걸, 내가 하기로 한 거를 안 하는 거를 못 견뎌하는 게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게 바뀌었다는 뜻은? 근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좀 힘이 없어가지고 에너지가 딸려서
좋게 생각합시다. 구멍조차 사랑할 수 있는 나로 바뀌었다. 아, 융통성이 있어졌다. 아, 좀 그러려고 노력하긴 했죠. 약간 오. 느슨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기억력 좀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그냥 잊어버리려고 좀 노력도 많이 하고 헐. 하면서 좀 느슨해진 것 같긴 한데 나 지금 충격받았어요. 일부러 기억하려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려고. 저는 이번 주제가 외계인인데 외계인을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종족이야. 아니, 그 정도로? 네. 그거는 저는 애초에 알고 있었어요. 아하. 종족은 달라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계획한 대로 끝까지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로 나사를 엄청 쪼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사를 계속 너무 쪼이면 이거 부러지잖아요. 내가 약간 그러겠구나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을 좀 겪고 나서 좀 놓아버린 게 있는데 이제 그 뒤로는 전처럼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심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겨우 100일 이거 가지고 자랑했다가 아니에요. 저는 평생 나사를 풀고 살게요. 나사가 왜 필요하지? 나사 잃어버린 지 오래. 얼기석이 그냥 대충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구멍 뚫린 젠가 같은 상태. 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평생 해본 적이 없었다가 지금 너무나 신선한 충격에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 듣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사실 선인장님도 요 근래 좀 많이 몸이 안 좋으시지만 양치님이나 저도 어딘가 한 군데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양치님아? 저요? 들으면서 그냥 우와 저런 게 있구나라는 해볼 해맑음만. 아,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의욕은 없고. 없고. 아, 네,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인장님. 오랜만에 카카오 영업을 또 아, 그러네요. 꾸준히 카카오를 사랑하시는. 언제 여러분 카카오 많이 써주세요. 언제 출생의 비밀 공개하실 거예요? 주식 1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머나. 아니 근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주식 왜 안 사는 거예요? 샀었죠. 그런데 팔았어요? 그렇죠. 이유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묻지 않겠습니다. 저도 약간 근래에 재미있게 본 거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SNS에서도 조금 핫한 것 같던데 혹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퀸스 갬빗 들어보셨나요? 제목만 네. 들어봤어요. 요새 많이들 보시던데. 그쵸.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저도 마침 제가 이 전에 이야기한 게 나인폭스 갬빗이지 않았습니까? 그쵸. 뭐 제목에서부터도 또 갬빗 들어가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주인공의 비주얼도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이고 한 8화 정도로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 요 근래에 본 어떤 드라마보다 되게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은 전혀 모르시나요? 네. 체스 플레이어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많은 분들이 보고 나서 혹시 실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실화는 아니고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고요. 엘리자베스 허먼이라는 꼬마 여자아이가 교통사고에서 살아났는데요. 함께 운전을 하고 있던 어머니는 사망했고요. 아버지는 없어요, 원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고아원 지하실이 이렇게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의 공간인데 거기 수업 시간에 칠판 지우개에 먼지를 털러 갔다가 그 아저씨가 체스를 두고 있는 걸 봐요. 근데 처음부터 좀 관심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 주시다가 엘리자베스가 계속 조르니까 결국에는 그 아저씨가 체스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얘가 수업 시간에도 좀 비범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체스도 엄청 잘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체스를 너무 잘 두니까 뭐 근처 고등학교에 체스 클럽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한번 체스를 두더니 너 잘 두는 것 같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때 이제 원장 선생님도 얘가 지하에 내려가서 체스를 두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고요. 결국 고등학교에 가서 그 체스 클럽에 남자아이들과 그 한꺼번에 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삥 둘러서 책상에 각자의 체스판을 두고 있고 엘리자베스가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계속 수를 두는 네.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명과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하고 왔는데 다 바르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중간에 모종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체스를 못 두게 됐다가 나중에 입양을 가서 다시 체스를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유명한 대회에 나가다가 결국에는 탑을 찍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재 자체도 좀 흥미롭고 이 엘리자베스라는 캐릭터가 독특해요. 그러니까 뭐 특이하다라기보다는 일단 좀 성깔이 있습니다. 좀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여자아이고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볼 때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린 꼬마아이가 혼자 지하실에 내려갈 때나 또 그 입양되는 가정에 이제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갈 때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흘끗 쳐다보는 양아버지의 눈빛 이런 데서 제가 또 무슨 험한 꼴을 당할까 너무너무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가 그런 불편한 지점 없이 되게 잘 흘러가요. 그렇다고 얘한테 역경이 없는 건 아니죠. 사실 처음에 고아원에 가게 된 그 순간부터가 인생의 좀 역경인데 맞아요. 그거를 보기 힘들게 하는 불필요하게 불쾌한 요소 없이 잘 그려져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다고 느꼈었는데 보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이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세계 정상에 있는 러시아 체스 선수가 미국에 체스를 들어올 때는 KGB에서 따라와서 감시한다거나 막 그런 내용도 있고 무섭다. 근데 그 시대가 그때기 때문에 좀 복식이라던가 뭐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스토리적으로도 좋고 영상미도 좋고 좀 완벽한 드라마를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께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70년대 그런 배경인가요? 더 옛날이에요? 60년대였던 것 같은데 60년대. 그리고 저희가 그때 막 체스 잘 두냐고 그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다 별로 우리 다 별로 체스 잘 못 두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체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전혀 무리 없게 그렇게 막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퀸스 갬빗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체스의 하나의 수더라고요. 체스에서는 그 초반에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두는 수들을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그 오프닝 중에 하나고요. 폰을 희생함으로써 어떤 우위를 점하려는 수 중에 하나가 이 퀸스 갬빗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보다 보니까 러시아는 체스가 엄청 대중적인 스포츠인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도 러시아에 갔다가 되게 춥잖아요, 겨울에. 근데 그 거리에 가로수 같은데 쭉 이렇게 체스판이 있고 거기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체스 두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보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걸 또 보고 나니까 정말 못 두지만 한번 체스 같은 거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넷플릭스 들어갈 때마다 계속 보여가지고 네. 되게 소재 자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버튼만 눌러놓고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알게 된 지는 좀 됐는데 좀 우연치 않게 시간이 남는 데가 있어가지고 1화를 플레이했다가 거의 하루에 다 봤어요. 재밌어가지고 주말에. 근데 저는 이 SNS에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들이 좀 일관성이 없거든요. 근데도 그 일관성 없는 계정들이 다 좀 퀸스 갬빗 이야기를 한두 번씩 할 정도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의 영화들은 뭐랄까 성에 안 차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최근에 나왔던 것들 그 토르의 햄식이가 주연한 영화라던가. 네. 저도 그거 초반에 한 10분 보다가 껐어요. 저도 끝까지 못 봤어요. 네. 되게 집중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샤를리즈 테론이 나오는 올드가드. 그 또 플러스만 눌러놨는데. 그것도 저는 별로예요? 샤를리즈 테론을 워낙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냥 샤를리즈 테론이 다 끌고 가는 거지 작품 자체의 완성도가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들은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액션 영화를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썩 좋지 않지만 드라마들은
정말 다른 어디보다 훌륭한 퀄리티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넷플릭스 드라마가 소재랑 설정은 되게 참신한 게 많은데 초반에 비해 후반부가 되게 좀 이야기의 응집력이라던가 뭐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임팩트가 좀 네, 덜한.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있었던 것 아, 같아요. 그랬네요. 네. 어떤 작품이 좀 그러셨어요? 봤던 대부분의 작품들이 아니 근데 그래도 예를 들어 엄브렐러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시즌 1이 후반부에 힘이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시즌 2가 시즌 1보다 맞아요. 오히려 완성도가 그거는 높게 시즌 2는 좋았어요.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의외이기도 했어요. 그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의 기조가 파일럿을 띄우지 않고 통째로 제작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획안만 보고 투자를 했을 때의 문제점이 이건가? 앞에 부분의 설정과 전체적인 시놉시스는 괜찮긴 한데 뒤에 가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좀 딸린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되게 평범한 이야기로 전락하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쵸. 엄브렐라 아카데미는 좋았었어요.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양치님이 받으셨던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후반부에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그 이후로 이제 옮겨가지 않았나, 조금 더 발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자본의 힘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퀸즈 갬빗은 그 시즌 1으로 이야기가 좀 종결이 나나요? 아니면 시즌 2가 이어지나요? 아니에요. 시즌 1으로 완전히 끝났고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로 마무리된 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이후에 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완결성이 완벽한- 확실해요. 네, 이렇게 뒀으면 더 손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워낙 반응이 너무 핫했기 때문에 네. 좀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 아하. 느낌도 살짝은 있네요. 저희 그럼 근황 토크를 마무리하고 네네. 저희 31화 주제는 좀 전에 양치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저희 모두 좋아하는 소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양치님이 한 발 뒷걸음 치셨어요. 왜죠? 이유가 뭐예요? 어느 순간 근데 정말 네.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있다기보다는 외계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외계인을 찾으려고 하는 외계인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외계인 자체보다는. 정말요? 네, 그래서 조디 포스터의 콘택트 영화나 뭐 이런 류의 영화를 좀 좋아했죠. 접근하는 마음이 좀 달랐네요. 네네. 선인장님은 언제부터 외계인 좋아하셨습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외계인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계인이 저는 처음 접했던 외계인은 E.T.인 것 같아요. 근데 E.T.야 되게 귀엽고 뭔가 지켜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외계인이었지만 이 이후에 나온 것들은 막 에이리언 시리즈 이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되게 두려운 존재로 어렸을 때는 좀 생각을 했다가 이제 엑스파일을 보면서 엑스파일이 있었죠. 네, 또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 게 아닌가. 분명히 최초의 외계인은 말씀하신 E.T.나 아니면 뭐 전대물의 그 무엇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둘리요. 어머, 그러네요. 네, 둘리 데리고 가서 수술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꼴뚜기 왕자님이 있고 그러잖아요. 꼴뚜기 외계인 에피소드가 진짜 꿀잼인데. 저는 근데 외계인에 대해서 최초로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게 저는 스타워즈였던 것 같아요. 어머나. 오, 그게- 그렇구나. 그 이야기에 분명히 다들 사람인데 옆에서 보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외계인이래요. 다 지구인이 아니고 다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컬처 쇼크와 그러면 지구인과 외계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런 거. 저 잊고 있다가 지금 스타워즈 이야기를 하셔서 생각났는데 저의 최초의 외계인이 E.T.가 아니라 V였을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면 전 슈퍼맨인가? 슈퍼맨도 싶기도 사실 하고. 외계인인데. 네. 그렇죠.
하지만 저도 막 엄청 좋아하는 소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계인이 어딘가에는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했지 거기 막 탐구할 정도로 아니면 그 외계인 소재의 작품을 찾아볼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계인 저희가 예전에 한번 하자고 했다가 좀 무마됐었는데 맞아요. 예. 네. 그걸 까먹고 있었죠. 네. 무마된 사실도 잠깐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우리 근데 저번에 하려고 하지 않았니? 막 이래서 오랜 카톡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것이 사실이었어. 하려고 했던 작품들마저 똑같은. 진짜 사람이 한결같더라고요. 네. 저 먼저 해볼까요? 네. 이어지는 31화 2부에서는 약콩이 소개하는 게임 엑스컴2 선택된 자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됩니다.